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침체 늪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또 이게 주말 사이에 보게 되면은 그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 대표님.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게 사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헝다 외에도 이제 지난 주 금요일 날 이 컨트리 가든이라는 업체가 이제 또 디폴트 위기에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실 개인들이 지갑을 좀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디플레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좀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그 7월달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게 이제 6월달에 이제 마이너스 5.4%에서 7월달 지수가 마이너스 4.4%로 일단 뭐 마이너스를 유지하지만 일단 바닥을 좀 찍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하반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를 사실 뭐 중국 정부가 좀 냅둘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경기 부양 노력을 좀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인 상승을 이제 심 대표님께서는 기대감과 함께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이제 중국 경제의 후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시한폭탄이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표님, 중국 경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좋겠죠.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좀 미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CPI 지표가 이제 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중국 디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그리고 미국이 한 22% 그리고 유럽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고 한 부분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될 거고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수출이 부진했던 부분들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최근 증시 하락 기간 동안에 이제 워런 버핏이 미 국채에다가 뭐 신용 등급 강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자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 국채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안전자산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달러 인덱스까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역시 결국은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미국채 아니면 달러 이런 안전자산으로의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제 강한 뭐 어떤 부양책이 하반기에는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요거는 어찌됐든 이머징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금리 동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 금리 동결한다.
라고 가야줘야지 그때 가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때 무슨 효과가 좀 더 먹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이제 중국의 수출 부진이 결국 이제 글로벌 소비가 좀 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수출에 대한 부진도 결국 뭐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증시가 좀 조정받는다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 글로벌 증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며칠 안에 보면 미국 소비자 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이제 소비가 좀 괜찮은가 탄탄한가에 따라서 증시 변화가 좀 움직임이 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쯤 해서 이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한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쯤 되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뭐 노이즈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요, 뭐 이 미국과 중국 간에 뭐랄까 이 갈등이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 원인이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주가 가장 큰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엔비디아 역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자, 과연 하반기에 이게 이제 전화 위복되면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볼 때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거의 7월 말 이후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2주 연속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간과했었던 그 매크로 변수들이 조금 악화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금리랑 환율이겠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제 4.2%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4주 연속 상승을 해서요. 거의 작년 가을에 안 좋았을 때 거의 숫자만큼 나왔고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30원이 넘고, 특히 이제 위안화라든가 엔화의 약세가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지난주에 미국채 입찰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한 1조 달러 그 입찰을 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만 한 1,000억 달러 정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금리라든가 환율이 다시 이제 내리면은 이제 기술주라든가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제 굳이 좀 핑계를 들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그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글로벌 그 서버 업체에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그 AI 서버에서 이제 AI 칩이 수요는 좋은데 이 공급 쪽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다. 즉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요를 좀 못 따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다시 역방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4일 우리 시각 기준으로 24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AI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도체주들은 또 변곡점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신 대표님 그 내용을 좀 연장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국민주처럼 이제 많이 투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반도체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연장해서 말하면 아까 말한 이제 글로벌 매크로 변수랑 그다음에 국내 쪽 수급을 또 보면은 자, 2주 전에 외국인들이 거의 선물을 5만 계약 가까이 매도를 시켜놓고 지금 크게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형주들이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럼 현재 상황은 좀 어떠냐? 사실 그 범용 쪽 반도체 부분은 사실 회복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낸드 쪽 삼성전자 낸드 쪽 P1 라인이 일부 가동 중단을 한다. 즉 감산이 더 세게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키포인트였던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
지금 침투율이 거의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100%씩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의 어떤 매크로 변수랑 국내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조금 완화가 되면 사실 반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심 대표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혹시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반도체는 AI 키워드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VIDIA 조정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좀 조정을 맞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 상승해오던 추세를 살짝 이탈해서 조정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단으로 봤을 때는 대략 뭐 350달러에서 한 330달러 이 정도 선에서의 방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정도 선에서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같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든지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을 맞았듯이 지금 그 전에 2016년도에 지금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 역시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재고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이밍을 잡기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상에서 바닥권을 벗어나고 상승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뭐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타이밍을 잡기 힘든 분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제 뭐 분할 적립식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해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두 분 모두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친구 추가하시면요, 예, 우리 월요일 팀의 여러 가지 의견 접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중국이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 소비주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게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대표님? 네, 일단 그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굉장히 선방했던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이제 자국 국산품 애용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 때문에 국내 이제 중소 화장품단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의 OD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을 국내에 맡겨가지고 그걸 이제 자국산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이번 모멘텀을 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요. 내수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예전처럼 국내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올지 그걸 조금 지켜보시고요.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기대보다는 조금은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심 대표님께 여쭤보겠어요. 이제는 이제 종목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심 대표님께서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방송 초기부터 좋은 그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 관련주들 분위기가 쇄신된다면요. 중국 소비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면세, 카지노, 뭐 항공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단체 방문 관광객 허용은 사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6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단순 테마보다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질적에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ODM 하는 업체들은 자 1분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하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사실 관심도 없었던 이 중국 모멘텀까지 붙으면은 뭐 훨씬 더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이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주에 목금 오늘까지 3일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일정이 좀 있는데요. 일단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좀 방문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중국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는 좀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좀 나왔을 때 그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제 중국 관련한 이슈와 엮여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과 업종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미중 갈등 속에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내 시황 측면으로 들어와서 좀 볼게요. 지금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좀 잘못했으면 휘청휘청할 뻔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느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 관점 유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기 추세는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완전히 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유지를 하시되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직은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이번 조정기가 끝나고 상승이 나올 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잘 눈여겨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상승해왔던 부분은 좀 끝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살아있고 미국의 경기 얼마나 계속 좋으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또 국내 증시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 지금 거의 한 2% 넘는 금리 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결 이후에 인하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갭을 바로 역전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섹터로 본다라면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신고가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테마라든지 아니면 섹터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별주 장세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게 흐른다면 헬스케어라든지 통신, 음식료, 전통적인 경기 방어 섹터로 들어갑니다. 이런 쪽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저는 통신사들, KT라든지 SK텔레콤들 AI라는 성장 동력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우리 포스코 그룹들 보면 철강이라는 이미지에서 2차 전지라는 성장이 붙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떤 섹터 혹시 눈에 들어오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 장이 좀 지속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이제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인데, 자 2분기도 좋고 하반기도 이제 좋아지는 업종을 꼽자면 이제 전력기기 업체가 대표적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 또 작은 업체 중에 재룡전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인디 브랜드 쪽 나가는 중소형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ODM을 하는 화장품 업체들, 그래서 뭐 CNC 인터내셔널, 인그루드랩,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업체들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 턴어라운드 되고 최근에 이제 선조정 받은 섹터는 역시 그 HBM 관련 반도체 주식들입니다.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은 사실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PSK 홀딩스, STI 이 세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강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만이라든가 당뇨 또는 뭐 의료 AI 쪽이 강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실적이 찍히면서 또 모멘텀이 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도 따박따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 모멘텀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고 비만 관련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쌉니다. 진짜 실적이 잘 나온 업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이슈로 혼란스러운 이때 두 분의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